한국올림픽 축구대표팀이 13일 오후 6시 벨로 오리존치의 미네이랑 스테디움에서 온두라스와 8강전을 치릅니다. 뉴욕 대한체육회는 8강전이 치러지는 13일 오후 6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한국 태극 전사들의 4강 진출을 염원하는 합동 응원전을 펼칩니다. 오는 29일부터 불법 체류자 입국 금지 임시 유예 신청 자격이 완화됩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8월 5일 뉴욕시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파크에서 강제 성추행을 시도한 남성 용의자의 몽타주를 공개했습니다. 어제 오후 브롱스에서 한 남성이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절도를 시도하는 영상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퀸즈 메스패스에 위치한 한 호텔을 노숙자 쉼터로 바꾼다는 시 당국의 계획에 주민들이 격렬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주택 렌트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환경미화원을 총으로 위협하고 현금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한국올림픽 축구대표팀이 13일 오후 6시 벨로 오리존치의 미네이랑 스테디움에서 온두라스와 8강전을 치릅니다. 8강은 무조건 승리에 올라가는 토너먼트전으로 8강에 패하면 곧바로 짐을 싸야 합니다. 한국은 온두라스와 올림픽 대표팀 역대 전적에서 2승 1무로 앞서 4강 진출의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대한체육회는 8강전이 치러지는 13일 오후 6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한국 태국 전사들의 4강 진출을 염원하는 합동 응원전을 펼칩니다. 한국과 온두라스 간의 축구 경기는 케이블TV CNBC 채널에서 생중계되고 타임원의 경우 채널 15번, 케이블비전은 24번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불법 체류자 입국 금지 임시 유예 신청 자격이 완화됩니다. 29일부터 달라지는 해당 규정에 대해 황득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 이민서비스국이 오는 29일부터 I-601A 불법 체류자 입국 금지 임시 유예 신청 자격을 완화시킵니다. I-601A 수혜 혜택 대상을 기존 시민권자 직계가족에서 영주권자 직계가족까지로 확대 적용키로 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직계가족 이민, 그러니까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8월 29일부터는 직계가족 이민뿐이 아니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비자 문제로 가족이나 배우자와 헤어져 있어야 했던 이민자들에게는 이번 I-601A 심사 자격 완화가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29일부터 I-601A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민국에 보여줘야 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extreme hardship. 이제 8월 29일부터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배우자나 부모가 본인이 입국 거부가 됨으로 해서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달라지는 I-601A의 자세한 내용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인 29일부터 미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황득연입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8월 5일 뉴욕시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리버사이드 파크에서 강제 성추행을 시도한 남성 용의자의 몽타주를 공개했습니다.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히스패닉계 이 남성은 사건 당일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었던 48살의 피해자 여성에게 기습적으로 다가가 헤드락을 걸고 그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여성이 용의자 남성의 입술을 깨물자 이 남성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저녁에 공개한 몽타주를 바탕으로 이 남성을 현재 추적 중입니다. 한편 리버사이드 파크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맨해튼 내의 조용하고 안전한 파크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적이라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사건 용의자 때문에 불안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제 오후 브롱스에서 한 남성이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절도를 시도하는 영상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정오 브롱스 클레어몬트의 아파트 계단에서 한 노인이 젊은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잇따라 이 남성은 노인을 계단에서 밀칩니다. 폭행을 당한 74세 남성은 그의 아파트 계단에서 강도의 기습 공격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남성 용의자가 노인의 주머니를 뒤지는 등 절도를 시도했고 노인을 발로 차는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70대 노인은 경상을 입은 뒤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의 절도미수 폭행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사건 당일 그의 얼굴이 찍힌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퀸즈 메스패스에 위치한 한 호텔을 노숙자 쉼터로 바꾼다는 시당국의 계획에 주민들이 격렬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수백 명의 퀸즈 메스패스 주민들이 타운홀 회의에 모였습니다. 이는 시당국이 최근 발표한 10월 1일부터 퀸즈 메스패스 할러데이 인 익스프레스 호텔을 노숙자 쉼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이미 인근에 3개의 노숙자 보호소가 있다며 시의회의 이 같은 발표에 격분했습니다. 주민들은 노숙자 쉼터 변환 계획이 시행되면 타운 범죄율 증가와 인구 과밀 현상을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 시의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의논해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인 스냅챗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황등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진을 찍을 때 얼굴에 자동으로 특수효과를 주는 기능으로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냅챗이 동양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한국계 미국인 그레이스 스라파니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스냅챗의 아시안 비하 논란의 여지가 된 필터를 사용한 사진과 함께 스냅챗, 왜 네가 이 동양인 얼굴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고 포스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논란이 된 이번 트윗 내용은 빠르게 확산되면서 많은 이용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외신들도 동양인 얼굴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필터를 만든 것은 인종차별이라는 반응입니다. 스냅챗은 이 논란 이후 해당 필터를 삭제했습니다. KBTV 황득연입니다. 뉴욕시 주택 렌트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인 더글라스 엘리만이 11일 발표한 7월 퀸즈 브루클린 맨해튼 주택임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서부 퀸즈 지역 중간 렌트는 2,768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달에 2,787달러에 비해서는 0.7% 하락했고 지난 7월에 비해서는 8.2%가 떨어졌습니다. 브루클린 역시 중간 렌트가 2,826달러로 지난 6월 달 2,880달러에서 1.9%가 전년 동기 2,850달러에서는 0.8%가 낮아졌습니다. 뉴욕시 렌트 상승세가 이처럼 주춤하는 것은 물량 공급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환경 미화원을 총으로 위협하고 현금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예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3시 브루클린에서 한 환경미화원이 거리를 청소하던 중 2명의 남성으로부터 총으로 위협당하며 지갑을 강도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인 32살의 환경미화원 남성에게 접근한 뒤 총을 꺼내 지갑에 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2명의 용의자가 40가 서쪽 방면으로 도주하고 있는 마지막 모습이 담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이들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예산 10억엔, 한화로 108억 원을 신속하게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한국 시간인 12일 오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뜻을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한일 합의에 대한 예산 출연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옴에 따라 앞으로 합의의 집행 절차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측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전제하지 않고 예산을 출연할 방침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가 11일 자국민에게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3개월 만에 다시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여행 경보에서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되면 북한 전시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8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미정부의 첫 번째 인권 제재에 반발해 인질 문제를 포함해 모든 것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억류 중인 미국인 인질들에 대한 영사 접견조차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어떤 형태의 매체라도 소지했을 경우 북한에서 범죄자 취급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반대하는 트럼프 엑소더스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역대 공화당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외교안보 전문가 50여 명이 트럼프 반대 서한에 서명하고 현역 주지사 2명과 하원의원 18명, 전직 주지사와
상하원 의원 19명이 지지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또 지난 11일에는 다수의 공화당 전국위 간부와 선거 실무자들이 트럼프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트럼프 반대 성향 전직 RNC 간부나 선거 실무자 등 90명이 트럼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여기에 투입됐었던 자금과 인력 등 자원을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로 돌리라는 내용의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11일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클린턴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외곽의 워런 위세에서 자신의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클린턴은 TPP를 포함해 우리들의 일자리를 죽이고 임금을 억제하는 어떤 무역협정도 중단할 것이라며 나는 지금 TPP를 반대하고 있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반대할 것이며 대통령으로서도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른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마약 단속국이 대마초의 규제 완화 요청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마약 단속국 DEA는 11일 성명을 내고 대마초를 가장 규제하는 1급 약물로 계속해서 분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대마초를 합법화한 주가 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대마초를 재분류하고 의학적인 사용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쇄도했지만 미 마약 단속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미 마약 단속국은 대마초는 의학적인 효능이었고 남용 가능성이 크다며 대마초를 오랫동안 1급 약물로 지정해온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마초를 의학적으로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 2급 또는 규제를 덜 받는 3에서 5급 약물로 재지정해달라던 일각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명 백화점인 메이시스가 약 100개의 점포의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메이시스는 11일 온라인 검색과 주문을 개선하고 더 많은 브랜드 숍을 매장에 유치하며 오프라인 매장을 축소하는 내용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메이시스는 현재 728개의 매장이 14%인 100개를 내년에 폐쇄할 방침입니다. 이는 온라인을 통해 쇼핑하고 있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고 오프라인 쇼핑객도 할인 매장을 많이 찾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일사회와 미국사회, 해외 단신입니다. 제71주년 8.15 광복절 경축 기념식이 15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15일 오전 11시 맨하탄 뉴욕 한인회관에서 제71주년 8.15 광복절 경축 기념식을 거행하고 이어 오후 5시 25분에는 뉴욕시청에서 광복 축하 리셉션 행사를 갖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15일 오전 11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제71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뉴저지 회관 건립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전직 회장단을 중심으로 지난 11일 뉴저지 회관 건립을 위한 모임을 갖고 회관 건립위원장의 심재길 전 회장을 부위원장의 김경훈 전 회장이 위촉됐다고 밝혔습니다. 회관 건립위원회는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뉴저지 한인회관의 필요성과 사용 방향 등 성공적인 회관 건립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합니다. 박희동 교육원장 후임으로 이용학 금호공과대학교 사무국장이 오는 21일 부임합니다. 이 원장은 올해부터 도입이 된 개방형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달에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이용학 원장은 행정고시를 통해 1996년도에 교육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화 인천 상륙작전이 12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일제히 개봉합니다. 영화는 뉴욕에서는 맨해튼 AMC 엠파이어 25와 퀸즈 칼리지 포인트 멀티플렉스 시네마, 뉴저지에서는 엣지워러 멀티플렉스 시네마, 포트리 아이픽 시어터스에서 상영합니다. 태국 남서부 지역에서 12시간여 사이에 유명 관광지와 경찰서 등을 겨냥한 10건의 테러 추정 폭발 사건이 잇따라 4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12일 현지 언론과 경찰 등에 따르면 태국 남서부 프라추 앞 키리칸주의 유명 관광지인 후아인에서는 전날 밤과 이날 아침 2차례 연쇄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또 남서부 유명 휴양지인 푸켓의 빠똥 해변에서도 2차례 폭발이 있었으며 남서부 수라타니주와 트랑크주에서도 이틀 새 각각 2차례 폭탄이 터지면서 2명의 사망자와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쇄 폭발로 집계된 사망자는 모두 4명이고 최소 4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15년째 자국을 종교자유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미 국무부의 2015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발표 노름을 통해 인권 옹호와 종교자유의 구실 밑에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고 우리의 제도를 기어이 전복해보려는 미국의 적대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종교자유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종교 활동에 대해 사형과 고문 등의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실험과 남중국해 긴장 상황에서 미국이 괌에 처음으로 B-52, B-1B, B-2 등 전략폭격기 3총사를 처음으로 동시에 배치했습니다. 영국의 군사전문 매체 등은 미국이 현재 운용 중인 세 기종의 전략폭격기를 처음으로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한꺼번에 배치해 한반도와 남중국해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사나 공군사령부는 이들 폭격기가 나란히 개조된 사진을 공개하며 이는 폭격기 지속 배치와 폭격기 확증, 억제 임무 수행을 위해 배치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의 한 초등학교 보안요원이 6살짜리 여자 어린이에게 수갑을 채우고 1시간 이상 격리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카고 남부 퍼누드 초등학교 학부모인 말레나 워드로우는 딸이 학교에서 과잉 제재되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며 11일 해당 보안요원과 시카고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카고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위드로우의 딸 메디슨 무어는 지난 3월 담임 선생님의 책상 위에서 사탕 한 개를 훔쳤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위드로우는 딸은 이제 겨우 6살이라며 어린이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폭염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95도, 체감온도 107도까지 치솟으면서 찜통 더위를 실감하게 했는데요. 오늘 아침 발효된 폭염주의보는 이번 주말까지 트레이스테이트,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밤 10시까지 뉴욕, 뉴저지, 버겐, 멀서, 엑세스 카운티 등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주말 동안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적으로 구름 낀 가운데 저녁 곳에 따라 천둥 번개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96도, 섭씨 35도, 체감 온도는 화씨 109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밤 최저 기온 화씨 82도, 섭씨 28도 되겠습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에 소나기 가능성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96도, 섭씨 3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80도, 섭씨 26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밤에 천둥 번개로 발전 가능성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 화씨 91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6도, 섭씨 24도 되겠습니다. 화요일도 먹구름이 잔뜩 껴 흐리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6도, 섭씨 25도 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는 폭염주의보에 뉴욕시는 쿨링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한낮 시간대 야외 활동 자제하셔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8월 12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